여러분 델타 결선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삼상결선 하면 대표적인 게 변압기의 Y결선하고 뭐예요?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2차 실기에서 산업기사와 전기기사 불문하고 변압기의 Y결선, 델타 결선, V결선 요 세 정도. 한 가지 뭐 더 이야기하면 뭐 스코트 결선, 뭐 굳이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역V 결선 많아봤자 4-5개예요. 그것들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다면 변압기 결선에 관한 거 나오면 속으로 땡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압기의 델타 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 변압기의 델타 결선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첫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간전압, 그 다음에 상전압. 근데 변압기의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무슨 전압이 같다? 상전압이 같다더라. 즉 V하고 E하고 같아요. 요거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나올 게 나와야죠. 선전류. 선전류와 그 다음에 상전류.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가 중요한데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라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선전류를 IL이라고 할게요. 상전류를 IP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얘는 루트 3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IP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분의 IL이다. 그럼 얘나 여러분 사실 같은 식이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 요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델타 결선의 특징, 요 중요한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루트 3배 크냐라는 거예요. 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냐? 이 이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선전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겠죠. 얘는 뭐냐? 상전류와 상전류의 차. 상에 흐르는 전류의 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합이 아니에요. 뭐예요? 차다라는 거예요. 우리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다라고 했었죠. 차가 합보다 클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선전류는 무식하게 표현하면 차전류예요. 너무 무식하니까 우리가 좀 선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델타 결선 한번 개통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차 때도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이거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은 참고로 여러분 비접지입니다. 뭐라고요? 네, 비접지. 중성점 접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접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결선은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있죠. 뭐 이랬든 저랬든 지금 요게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죠. 설마 이걸 보고 Y결선이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무슨 결선? 네,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도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많은 전공 서적들이 생략을 하죠. 여기 변압기의 코일, 권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언제 이걸 팔 아프게 그리냐?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안 그리고 그냥 짝대기만 그리고 끝냈던 거였죠. 그러면 선전류라는 것은 이 선에 흐르는 전류죠. 얘를 IL이라고 할게요. 선전류. 그럼 상전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요 상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흐르는 전류? 요 상에 흐르는 전류. 그럼 애가 A상, 애가 B상, 애가 C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뭐 IA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상에 흐르는 전류 요걸 I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를 한번
잘 봐주세요. 어디냐? 여기. 요 부분을 좀 잘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주 썰렁한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얘가 인이죠. 얘는 인이고 얘는 뭐예요? 아웃. 얘도 뭐예요? 아웃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다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럼 얘가 인이고 얘하고 얘는 아웃이잖아요. 그럼 유입되는 총량과 유출되는 총량은 서로 같다더라. 이게 키르히호프의 전류 평형 법칙이었죠. 그러면 인이 뭐예요? 인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얘가 뭐 IA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웃, 여기 흐른 전류 IC고 여기에 흐른 전류 I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IA, E는 얘하고 얘하고 아웃이니까 더해죠. IC에 플러스 I에 뭐 L이다. 첨자가 조금 바뀌었네요. 뭐 바뀌어도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때 IL을 구해볼게요. 그러므로 IL은 얘가 이쪽으로 이항했죠. IA-IC다. 아, A상에 흐르는 전류와 C상에 흐르는 전류의 차다라는 거죠. 차의 개념이에요. 즉, 이 선전류는 얘와 얘의 뭐다? 차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요,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벡터로.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Y결선의 선간전압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델타 결선의 차전류인 선전류까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여러분 같다고 가정해 주세요.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요. 예, 크기가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IA라고 할게요. 얘를 IB라고 할게요. 얘를 IC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한번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IA-IC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A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IC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IC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얘가 IC면 마이너스 IC면 완전 뒤바꾸면 되겠죠. 예, 반대로 꺾어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조금 더 내려가야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IC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서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죠. 더해줘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예쁘게 안 그려지네. 예,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은 요 오렌지색이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전류가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전류죠? 상전류죠. 그러면은 요 상전류보다 요 선전류가 예,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더라. 여기에서도 위상차가 몇 도 나는 거예요?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를 배워요. 비율 차동 계전기 배울 때 이 위상차가 난다라는 것을 이러한 벡터를 보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각변 얘기할 때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구렁이가 담 넘듯이요. 예, 살짝 하고 넘어갑니다. 어렵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만 살짝만 알고 있어도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전류도 무슨 전류의 개념이다? 차전류의 개념이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차전류의 개념이야. 합보다 차가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2차 실기에서 전기 설비 설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변전 설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두 과목에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께서 그 실기 공부할 때 계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처음에 풀었어. 근데 10분이 걸렸죠. 그럼 두 번째 풀 때도 10분이야. 그리고 일주일 있다 풀어. 그럼 그때도 10분 걸려요. 풀 때마다 10분씩 걸려. 똑같은 문제도. 그러면은 이 문제는 벌써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도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을 풀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컨셉을,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처음에는 10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풀 때는 한 8분 걸려요. 그 다음에는 한 7분 걸리겠죠. 한 번 더 풀어 5분 걸려요. 한 번 더 풀어 3분 걸려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까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팅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합승량에 따라서 부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우리 시험 보는 그 당일날만 모든 걸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습이 필요하겠죠. 복습을 할 때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 쉬운 문제는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한두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마다 탁탁 하고 막혀요. 막히면 밥 먹다가요. 목 메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공부하기가 쉽게 느껴지겠어요? 어렵게 느껴지시겠어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던 것을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자신감이 올라가지는 거죠. 당연히 내 성적도 올라가서 합격하고 끝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수업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격증은요.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네,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합격하겠냐? 열심히 하면 빨리 합격하겠죠. 다만 열심히 하더라도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하셨을 때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수험생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 올바르게 하면서 개념 정리만 어느 정도 잘 하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도전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큰지를 배웠습니다. 왜? 전류의 차다라는 거지. 벡터의 세계는 합보다 누가 더 크다? 차가 더 크다. 아니 선생님 그럼 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볼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IA하고 IC하고요. 그냥 합해 볼게요. 합하면 벡터가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죠. 요게 여러분 무슨 벡터가 돼요? 여기 여러분 왜 보라색인가요? 이 보라색이 그러면은 IA 플러스 IC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상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여러분 위상은 바뀌지만 여러분 지금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보다 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델타 결선의 복선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Y 결선의 복선도 그려봤죠? 델타 결선의 복선도도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을 실제 복선도로 한번 나타내 보자. 변압기, 델타 결선, 복선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먼저 여러분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다시 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단상 변압기 몇 대를 가지고 세 대를 가지고 한번 델타 결선 해보겠다. 세 대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그렸습니다. Y 결선과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속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변압기의 델타 결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묶어져요. 묶은 거에서 쭉 뽑아주면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묶어져요. 묶어준 곳에서 쭉 뽑아주면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묶어져요. 묶어준 데서 쭉 하고 뽑아줘요. 얘가 여러분 무슨 결선이다? 델타 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A상, 얘가 B상, 얘가 C상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A상에 흐르는 전류, 요걸 우리가 상전류라고 하죠. I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IA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A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라인에 흐르는 전류,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 선전류다라고 했었던 거죠. 무슨 전류? 선전류예요. 그러니까 요게 선이에요. 요게 라인. 요게 여러분 라인이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 라인이 되는 거예요. 라인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따라가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IC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뭐예요? IC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리로 흐르는 전류는 IC다라는 거죠. 그럼 키르히호프의 법칙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IA가 인이고 얘가 뭐예요? 아웃이죠. 그러면은 IA는 IC 플러스 IL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IL을 구하면 IA 마이너스 IC다. 아하,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 마이너스 IC, 즉 A상과 C상의 전류의 차인 선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나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변압기 델타 결선의 복선들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무식하게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단자마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럼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홀수와 짝수끼리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2번, 3번, 4번, 5번, 1번, 6번 홀수와 짝수죠? 너무 빨랐어요? 자, 다시 2번과 3번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죠. 홀짝끼리 묶어주는 게 여러분 델타 결선이다.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매기면 여기도 한번 번호 매겨볼까요? 지금 얘가 1번이라고 할게요. 요 A상 1번, 얘가 2번이죠. B상 얘가 3번, 얘가 4번이죠. 그 다음에 얘가 5번, 얘가 6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하고 6번 묶어서 뽑았죠. 4번하고 5번 묶어서 뽑았죠. 2번하고 3번 묶어서 뽑았죠.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잠이 잘 안 오시거나 불면증에 걸려서 내가 잠 진짜 안 온다라고 할 때 이거 몇 번 그리시면 잠 잘 오실 거예요.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델타 결선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계속 암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거고 암기를 할 때는 이거 싹 지우는 거죠. 싹 지우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그린 다음에 자 델타 결선 한번 그려볼게요. 얘랑 묶고 뽑고 얘랑 묶고 뽑아요. 그리고 얘랑 묶어서 뽑아요. 끝!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특징, 선전류와 상전류의 이러한 관계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델타 결선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 엄청 긴장이 되네요. 자, 한번 여러분 파이팅 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고 뭐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뭐 L1, L2, L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델타 결선이죠. 무슨 결선? 델타 결선. 그럼 이때 성간전압이라는 것은 얘와 얘 사이 전압이죠.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의 전압. 얘를 뭐라고 한다? 선간전압이라고 한다. 선간전압 V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전압이란 것은 요거 이제 코일이 있겠죠.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죠. 근데 델타 결선은 그대로 상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요 상에 걸리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다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성간전압이 22,000V 할게요. 22,000V. 얘와 얘 사이 전압 또는 얘와 얘 사이 전압이 22,000V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데요. 자, 여기가 대지예요. 대지인데 여기서 요 전력선과 요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걸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대지전압이라고 했었죠. 전력선과 대지 사이 전압. 대지전압. 그러면은 여기서 대지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요거 여러분 암기해 주세요. 조심하셔야 돼. 얘가 지금 무슨 결선이에요? 지금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비접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뭐다?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언제 중요하냐면 다른 때는 안 중요해요. 어떤 거 구할 때 그러냐? 충전전류 구할 때 그래. 무슨 전류? 충전전류. 여기서 충전전류라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선로예요. 콘덴서 아닙니다. 선로예요. 선로에 충전전류 구할 때 IC는 오메가 C 2거든요. 여기서 2가 무슨 전압이야? 대지전압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로가 델타 결선 비접지 계통이라고 할게요. 그때 선로의 충전전류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간전압을 뭘로 나눠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주의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3상 결선의 대표적인 Y결선과 델타 결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